충청부터 청주에는요, 문제의 도로가 있습니다. 공포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 사이에요, 3번이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서 있었던 일 나눠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산성도로라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중장비를 싣고 가던 트럭이 급격한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이 넘어지면서 저렇게 중장비가 옆에 서 있던 승용차를 덮치는 그런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도 사고가 있었고요. 8월 5일이면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예,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8월 5일의 사고 장면입니다. 이때는 철근, 자재를 잔뜩 실은 트럭이 넘어졌었고요. 네. 8월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런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싣고 가던 화물 트럭이 전복되는 그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2.5톤 이상의 트럭은 이 길을 다니지 말라고는 임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위성 사진으로 지도를 좀 그려봤는데요. 바로 요 상당구에 있는 산성에서 오는 요 길인데 여기가 좀 문제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앞이 이제 삼거리가 되는데요. 네.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가 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꺾고 또 다시 꺾고 이래야 되는 곳이에요. 예, 그런 구비에서 다 내려온 다음에는 급격하게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왼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똑같은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던 산 위니까 굉장히 급경사겠죠. 하다가 급히 아주 크게 꺾었다가 다시 한번 산머리를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돌면서 시작 지점에서 차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쪽에 신호대기를 기다리는 승용차들이 서 있을 때는 정말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쏟아내는 그런 적재물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큰 도로입니다. 그냥 봐도 경사가 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는 듯한 인상이 분명히 있는 그 길이군요. 자, 저런 도로가 전국에 아마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이런 사고가 빈발하니까 어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청주시 이런 관계기관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는데도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전격적으로 2.5톤 이상의 화물 트럭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채널A 취재팀이 직접 그 길을, 문제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6년 동안, 이 길을 만든 지가 이제 7년 됐는데 그 6년 반 동안에 사고가 40건이 넘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세어보니까요. 41건의 사고가 그 지점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이 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운전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도로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청주 주민들 아마 이 길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일 텐데요. 이분들 얘기를 저희가 직접 오늘 들어봤습니다. 도로 설계부터 잘못됐는데 청주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사람이 몇 명씩 죽고 이런 거를 그냥 경찰들이 나와서 그냥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해놓고 이걸로 대책이 됩니까? 이미 이쪽으로 진입된 차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 가는 차가 이 길에서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라 그러면 저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행정입니까? 곡선이 하루 풀다가 짐 무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들 안 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대책이 없다고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속 방지 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미 좀 됐다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군요. 과속 방지 턱을 얼마나 높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도로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 턱이나 주의 표지판 아무리 설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급경사와 급회전이 이제 동시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저거 설계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도로를 저렇게 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도로를 저렇게 냈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아무리 과속방지턱 같은 걸 해봐야 미봉책에 불과하다. 도로를 아예 조금 다시 한번 좀 우회로를 만들든지 뭔가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주시 관계자도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치 다 했다 그러고 설계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근본적인 변화가 좀 생기기 힘들어 보이네요. 확인합니다. 커브에서 속도를 안 줄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타이어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2009년도에 개선한 부분을 지금 와서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건 다 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대부분 사고의 50% 이상, 50% 정도가 화물차예요. 통행 비중에 비해서 화물차 비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몇 가지 맞는 지적도 있고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 이 부분을 보면 화물차와 영업용 대형 버스들 이런 부분에서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차량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합당합니다만 저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설치 기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사고가 방지되지 않거든요. 뭔가 특단의 대책. 아까 주민들은 지적하잖아요. 이거 통행 못하게 한다고는 말은 했는데 막상 진입한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요즘 여름 휴가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에 다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자, 충청북도 청주에 이어서 우리 강원도 인제인데 소떼가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요, 인근 그 농가, 축산 농가에서 기르던 이 소 4마리가 축사를 탈출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터널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운전자들이 아이고 저 소를 보고 피해야 될 텐데라고 걱정들도 하시고 하면서 비상등을 켜서 이렇게 뭐 모르는 차량들이 앞질러 가다가 이 소들과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빚어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소떼들은 결국 소 4마리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사히 주변 안전운전을 해준 운전자들 덕분에 부상이나 사고 이런 것 없이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다음번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 얘기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